근데 롯데가 시범 경기 개막전부터 기아를 잡았어요. 아무래도 지난해에도 사실 기아를 떨게 한 몇 안 되는 팀 중 하나가 또 롯데가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요. 일단 3경기 뿐이지만 기아가 아직 1승을 못했다는 부분도 조금 1승이면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두산을 혹평했잖아요. 호평했죠. 네. 평이라뇨. 오늘도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3연승 중입니다. 예. 매번 여쭤보는 겁니다만 시범 경기가 본 시즌에 적용될 확률 몇 %라고 보세요?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3월에 야구를 하면 컵대회 같이 축구에 그런 거 시범 경기를 하지 말고 네. 좀 스폰서 붙여갖고 그것도 괜찮 단판승으로 네, 네. 짧게 아, 토너먼트에서 농구나 배구처럼.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막 샘솟으시는데요. 주말 동안 공부하셨나? 자, 스포츠애니 월요일마다 선보이는 코너 류단장의 월요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선규 단장님부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머리는 기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깎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직 이발 때를 놓치신 건가요? 아, 예,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은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때 예약을 해갖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오. 혹시 추구하시는 스타일 같은 게 있으신지요? 아, 원래 없는데요. 네. 원래 제가 원래 짧게 치는데 이번에 좀 약간 지금 좀 기간이 좀 길었죠. 제가 보통 3주 아니면 4주에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옛날처럼 이렇게 장교머리 스타일이라서. 여전히 염색에는 생각이 없어요. 아, 예, 염색은 눈 나빠진다던데요. 염색하면. 그게 아니어도 좋아질 일은 없으니까요. 네,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니에요. 너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혜진 기자도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혹시 저희 그 지난주에 류 단장님과 해설위원분들 순위 예측 프로그램 했는데 보셨나요? 봤죠. 봤어요? 저도 이제 구독자 중 한 명이고 네. 또 단장님께서 이게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네. 안 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출연하신 분들이 워낙 또 쟁쟁하신 또 멋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분들은 또 어떤 시각으로 또 순위를 예측하고 있는 사실 이맘때쯤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기자들도 올해 5강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제 생각과 또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도 해보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앞에 기자들이 하는 것도 보셨어요? 그거 봤죠. 네. 왜냐면 또 막내 기자님도 오셔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왜 아는 다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내적 친밀감으로 너무너무 재밌다 이렇게 봤고 좀 사견이지만 단장님이 이제 볼 때마다 이 외모가 점점 멋있어지시는 신경 쓴다니까요. 엄청 쓰세요. 그러니까 머리도 저거 기르는 걸 거예요. 아, 분명히. 기르는 거 아니에요? 자체가 완전 달라져. 제가 자꾸 외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여쭤보고 있다니까요. 뭘 하시고 아니, 계시는지. 방송 때문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달라짐이 눈에 보인 거니까. 아, 예. 예. 노력해야죠. 근데 알겠습니다. 두 개를 보셨잖아요. 네네. 비교하면 어때요? 또 이제 또 앞에다 대고 또 아니, 이거 그런 보면- 질문을 좀 해주셔야죠. 제가 알겠습니다. 질문할 때까지. 그러면 저는 사실 네. 그 기자들의 어떤 순위 예측이 저랑 되게 많이 비슷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은 담당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담당 팀을 조금 더 밀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보였거든요. 네. 담당팀 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응원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더 뭐 순위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파이팅하기 바라는 마음에 좀 더 이렇게 좀 넣고 하는 게 있는데 기자들에게는 저는 그런 게 좀 보였고 네. 우리 전문가분들은 정말 짤없이 네. 단장님이 SSG 8위로 넣었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감으로 하면 6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데이터로 다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감으로 하면 6위 같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이혜진 기자 그 이제 총 8분의 순위 예측 보신 거잖아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 중에 가장 나와 달랐던 사람 누구예요? 가장 달랐다. 음. 근데 엄청 많이 5강까지는 엄청 많이 다르지는 않아가지고 맞아요. 네. 단장님하고도 조금 달랐고 네. 이게 단장님이 저의 그 담당 팀들을 대체로 낮게 5강에 잘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을 맡게 되는데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순위 예측을 해본 가운데 이제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류선규 단장님, 이혜진 기자님 두 분과 함께 시범 경기 그리고 그간 있었던 프로야구 소식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류 단장의 월요 진단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살포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이혜진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시범 경기 2경기가 열렸고 오늘까지 3경기가 열렸거든요. 정말 시범 경기부터 정말 엄청난 관중을 동원하며 올 시즌 기대감을 올렸습니다. 2경기에만 일단 13만 8,552명의 관중이 동원했는데 이게 10구단 체제 출범 후 시범 경기 개막전 최다 관중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8일에 6만 7,264명, 이것도 신기록이었는데요. 이튿날엔 7만 1,288명, 또 한 번 바로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요, 올해 바뀌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피치 클락 정식 도입이거든요. 지난해 시범 운영에 그쳤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구단도 선수도 스프링 캠프 내내 이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 시범 경기에서 10개 구단 모두가 좀 맞춰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범 경기 일단 주말 2연전을 치르는 동안에는 총 3차례 피치 클락 위반 장면이 나왔는데 SS 노경은 선수, 그리고 KT 오원석 선수, 그리고 롯데 한태양 선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뭐가 있었죠? 네, 또 이적생들이 또 유니폼을 바꿔 입고 팬들 앞에 서는 자리, 바로 시범 경기인데요. 한화의 엄상백, 장진혁 선수, 또 삼성의 최현태 선수, 두산 김민석 선수, 롯데 정철원 선수 등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또 새롭게 합류한 외인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아 올러 선수, 그러면 롯데 데이비스 선수, 또 NC 로건 선수, 라일리 선수, LG 치리노스, 이렇게 좀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을 했고요. 또 익숙한 얼굴이긴 하지만 키움에서는 푸이그 선수가 1번, 또 카디네스 선수가 2번 이렇게 연달아 등장하는 모습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이슈들 중심으로 프로야구 소식들 짚어보고요. 이어서 색다른 야구 분석, 류 단장의 월요 진단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한국 시리즈 작년에 끝나고 나서는 또 언제 오나, 왜 이렇게 긴가 싶다더니 갑자기 캠프를 떠나고 그 이후에 어느덧 또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범 경기 개막부터 역대 최다 관중을 찍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전부터 이 구단에 언제 시범 경기 예매가 열리냐 이런 굉장히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열리자마자 그냥 티켓팅 열심히 하시는 팬들 덕분에 자리가 금방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저는 또 이 청주구장에서 하나가 또 2경기를 치르는 모습도 네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청주구장의 또 팬들이 엄청난 또 야구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1년에 몇 번 열리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오랜만에 이게 13년 만에 열리는 시범 경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첫째 날에는 예매 3분 만에, 다음 날에는 예매 5분 만에 모두 자리가 나갔다고 합니다. 네. 와, 그게 이틀 평균 한 7만 명씩 온 거잖아요. 그 이틀 이제 주말 토요일 일 동안 13만 8천 명 정도 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보통 예전에는 시범 경기는 이제 평일은 이제 그 입장 안 시키고 네. 주말에만 이제 그러니까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평일도 이렇게 관중이 좀 있는 분위기래요. 네, 그러니까 주말은 입장을 시켜도 매진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냥 이게 내야 정도만, 이렇게 내야의 탁자석 중심으로 네. 그렇게 되는데 작년부터 야구 인기가 완전히 지금 급상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대로라면은 작년 같은 흥행은 기대해봐도 충분히 기대가 아니라 넘길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렇죠.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좀 네. 시범 경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계로도 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단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정규 리그처럼 응원단을 펼치거나 그런 모습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함성 소리나 이런 게 시범 경기 맞나? 이거 정말 정규 리그 경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사실 조금 시계를 돌려보자면 사실 스프링 캠프에도
정도 해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연장선에서 올 시즌 정말 야구 잘하기만 하면 네. 정말 관중 폭발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저도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주말에 그 청주 구장에서 시범 경기를 13년 만에 하는 걸 보고 앞으로 시범 경기를 제2구장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홈팀 입장에서는 이 시즌 준비하는데 조금 다소 지장은 있을 수 있지만 프로야구 이제 흥행이라든가 이제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제2구장에서 좀 시범 경기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조금 덧붙이자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도 하나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정규리그에 네. 이런 좀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지난해 한 6경기 정도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이 정도는 개최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얘기했고 하나 구단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고 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신구장 본전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진짜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면 단장님 말씀처럼 좀 다양한 구장에서 여는 것도 네. 팬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2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팀들이 지금 한화, 이제 삼성, 그러니까 한화가 이제 청주, 삼성이 이제 포항, 이제 롯데가 이제 울산에서 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2구장 경기가 1년에 144경기 중 홈 경기가 72경기 중에서 6경기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지역에서는 그 해당 지역에서는 야구에 대한 이 갈증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접근성이 높아지면 또 이제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 그 근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또 큰 선물이 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간만에 류 단장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간만이었군요. 네, 야구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의견 아니 주셨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컨셉이 그런 거지. 네. 또 이렇게 따로 사석에서는 저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럼요. 얼마나 사석에서 따뜻하신 분이죠. 말을 잘 안 섞어요. 술만 따라드립니다, 제가. 물론 절대 잔이 비우게끔은 안 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죠. 드시면 바로 따라드리고 드시면 바로 따라드리고. 구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번 시즌 또 구장 하면은 가장 큰 화제 중에 하나가 한화의 새 구장입니다. 그렇죠. 시범 경기도 여기서 열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7일 경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 5일에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좀 오픈이 됐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경기를 치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 또 이제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범 경기 처음부터 이제 오픈이 되지는 않고요. 17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 경기도 치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야, 여기도 바로 매진될 것 같은데. 여기는 몇 분 컵 보시나요? 그래도 약간 넓잖아요. 여기는. 면수가 훨씬 늘어났죠? 관중 네, 수가. 그렇죠. 근데 사실 개장식 때도 이 티켓팅이 굉장히 맞아요. 치열했다라고 맞아요, 듣고 맞아요. 심지어 이 개장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 웃돈을 주고 이제 오는 네, 팬들도 굉장히 네. 많았다고 2,000원짜리 들어서 티켓인데 10만 원에 팔았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시범 경기도 아무래도 첫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뜨거운 열기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게 3분 내지 5분 컷이면은 들어가자마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거의 그거 예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아이돌 티켓팅 하듯이 들어가서 이제 미리 제가 이제 과거 해봤던 어떤 네. 경험을 조금 살리자면 네. 미리 이제 자리를 딱 생각해두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면 바로 이제 포도알을 잡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네. 안 되죠. 그래도 안 되던데? 이게 손가락을 좀 빠르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빠그레가 그래서 저 봤던 게 그게 뭐냐면은 네. 장난치는 건데 진짜로 진지하게 손가락을 그 이제 마우스 거기다 두고요. 아니면 이제 그 엔터 같은 데다 두고 요즘 미니 마사지건 있잖아요. 그 맞아. 이거 이렇게 다라라 이렇게 치더라고요. 진짜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유튜브에서 네.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장난 밈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로 그렇게 한대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걸 진짜 저도 요새 20대하고 만날 일이 있으면 그 물어봐요. 네. 근데 나름대로 다 20대는 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전 작년에 그 MLB 월드 투어 서울 예. 시리즈 그 아들이 가고 싶어 해갖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삐끗하는 순간 끝이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약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덜 노릴 만한 자리부터 공략하는 게 일단 저의 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로딩이 오래 걸리잖아요. 전 들어가면 여러 그냥 개를 틀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PC, 그렇게 휴대폰, 했어요. 태블릿 했어요. 있는 걸로 다. 해도 안 되던데? 그럼 PC방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C방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버가 빠른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이거 티켓팅에 꿀팁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좀 댓글로도 좀 꿀팁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거 정리해서 그것도 한번 코너로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같은 경우에는 2연전 청주에서 치르고
나머지 6경기는 원정에서 치르고 네네. 마지막 2경기를 이제 새 홈구장에서 치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홈구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원정을 어쩔 수 없이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뭐 좋은 경기, 그다음에 이제 대전에서의 기대감 뭐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까지 시범 경기 모두 3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일단은 뭐 정말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경기 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먼저 앞선 주말 2경기부터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고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개막 2연전 눈길을 끌었던 팀이나 결과 뭐가 있었죠? 일단 지금 얘기한 한화가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겨우내 또 투자를 좀 화끈하게 열었고 또 새 그렇죠. 얼굴이 많아진 만큼 얼마나 좀 달라진 경기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아쉽게도 청주에서 2경기는 모두 패했습니다. 아직은 뭔가 조금 몸이 조금 덜 풀린 듯한 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시범 경기 2경기를 치르는 동안에는 팀 평균 자책점이 4로 9위였고 팀 타율이 1할 8푼 8리로 8위였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는데 순위가 9위 8위였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요. 처음 원정이었죠. 인천으로 가서 SSG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폰세 선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피칭을 해주면서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범 경기 해놓고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경기까지 3경기씩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KT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KT는 제가 이제 4위권으로 이렇게 놨는데 다코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까 KT는 이제 WAR 이렇게 스포츠와이하고 스태티스를 봤을 때는 WAR이 그 9위권이었어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선발이나 타격은 좀 중상위권일 것 같은데 불펜은 박영현 외에는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3경기에서 그 불펜 투수가 총 12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강건이라고 오늘 경기 마지막에 9회에 강건 투수가 홈런 한 방 맞은 거 그거 빼고는 불펜 투수가 그 11명이 다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불펜이 지금 상태가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예. 불펜까지 괜찮으면 저는 KT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KT가 이제 LG를 상대로 말씀하셨다시피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꽤나 일단 LG 초반에 불안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KT를 상대로 좀 약간은 좀 힘 빠지는 경기를 보였었는데 6회에 7실점했어요. 이게 큰 역전패네요. 그렇습니다. 9일 경기에서 이제 6회 7실점을 한 건데 주축 선수들이 조금 대거 교체된 후라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엇박자가 나는 듯한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좀 대량 실점에는 실책이 또 껴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과보다는 시범 경기는 좀 과정을 만들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또 LG가 한 이닝에 또 대량 득점을 하는 모습도 네.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 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KT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운드에서는 뭐 솔직히 좀 걱정할 부분이 좀 다른 구단에 비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 타선 쪽에서 좀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퍼즐이 잘 맞춰졌는지 겨우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뭐 조금의 뭐 실책이 좀 나오기도 하고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경민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이제 조정이 됐거든요. 1번 강백호, 2번 로하스, 3번 허경민, 4번 장성우 여기가 거의 좀 고정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게 요렇게만 봐도 굉장히 좀 탄탄하다. 일단 앞선이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황재균 선수가 포지션 변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2루수로 첫날 선발 출전을 해서 1회부터 실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좀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령탑도 괜찮다 이렇게 좀 다독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KT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KT의 타선은 어떻게 보셨나요? 강백호를 1번으로 쓴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키움하고 KT가 비슷하게 타선을 짜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1번, 2번에 KT는 강백호, 로하스가 들어가고
이제 키움은 외국인 타자 2명, 푸이그하고 카디네스를 이렇게 투입을 시켰잖아요. 양 팀 다 이게 타선에 무게감이 이렇게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앞에 배치시킨 거는 메이저리그식입니다. 무조건 출루를 높이겠다. 그렇죠. 아니 타격의 기회를 예. 많이 올 많이 수 주고, 있잖아요. 예. 1, 2번에 뭐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야구에서 뭐 강한 2번도 조금 약간 유행이기도 했는데 지금 그보다 더 1, 2번에 그러니까 몰빵하는 거는 더 급진적이죠. 네. 근데 저는 좋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게 3번 허경민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또 가능해진 시나리오기는 한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제 올해 강백호 선수가 스프링 캠프부터 포수 훈련을 네. 했잖아요. 그러면 뭐 아주 많이는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포수 마스크를 쓴다고 했을 때 1번 강백호 포수까지 이 장면도 굉장히 조금 그동안 볼 수 없던 장면이잖아요. 포수가 1번으로 나서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3경기밖에는 안 봤지만 강백호 선수가 움직임이 그러니까 몸이 가볍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최근 중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포수도 작년에는 이게 중간에 갑자기 하게 됐잖아요. 캠프 때 충분한 준비를 해서 그런지 다르더라고요. 야, 역시 진짜 좀 천재는 천재인가? 네, 천재죠. 그리고 또 이제 FA 버프가 있으니까. 네, 캠프 때 또 만나봤는데 네. 본인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사실 포수 훈련을 처음부터 하고 또 리드오프로 뛰어야 되니까 사실 체력적으로는 힘들 것 같았고 또 유니폼을 보면 항상 더러워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만큼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고 또 선수 스스로가 내가 조금 더 경기에 좀 나가보고 싶다. 또 투수들의 공을 받아보고 싶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네. 그런 모습도 인상적이어서 올해 포수 강백호 선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강백호 선수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포수를 맡아준다라고 하면 KT는 선택지가 또 확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명타자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더 좀 단단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한화 얘기하다가 바로 좀 넘어갔는데 한화 경기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번 시즌 뭐 기자분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화 무조건 가을 야구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 중에 하나인데 이혜진 기자가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첫 경기부터는 아직까지는 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모습, 아구가 참 잘 안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단장님께서는 한화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하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서 저 시즌 예측에서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 때부터 좀 분위기가 좋은 평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범 경기, 청주 경기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조금 이 강한 맛이 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뎁스는 좋아졌는데 선수는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1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는 많아졌지만 결정적으로 이 팀이 딱 타선이나 이렇게 봤을 때 무섭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사실 KBO 리그는 특히 이제 타고 투저 리그잖아요. 또 타격의 힘이 메이저리그나 NPB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리그가. 근데 조금 약하다. 네. 그 한화 스프링 캠프에서도 이것저것 좀 말이 많이 나왔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습 경기 네. 막바지에 계속 좀 3연패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 중간에는 이제 그 일본의 그 사회인 야구죠. 오키나와 전력팀과의 어떤 승부에서도 패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기에 또 나쁜 얘기만 하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사실 패하기는 했지만 이적상 엄상백 선수도 첫날부터 이제 147km 구속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컨디션이 전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야수진들의 어떤 그 수비에서 좀 이 엄상백 선수를 좀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 않았나. 근데 3.2이닝 오피한테 3실점 2자책이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 다음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말에 한화와 맞붙었던 두산은 사실 그 해설진들 우리 2차 예상 순위 때 두산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기자분들과 달리. 네, 저도 그랬죠. 그러니까요. 네, 다 대부분 다 네 분 다 네, 두산을 네, 높게 평가했는데 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두산을 혹평했잖아요. 호평했죠. 네. 평이라뇨. 멤버 아니잖아요. 네, 멤버 아니 그래도 그때 네. 두산 5강으로 꼽은 분이 없었지 않나요? 없었습니다. 네, 제 그러니까. 기억엔 없었어요. 네. 네. 물론 저도 안 꼽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일단 시작부터 오늘도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3연승 중입니다. 예. 아마 지금 굉장히 시범 경기부터 뭐 아무리 시범 경기 의미 없다 다들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굉장히 좋은 두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팀 어디가 있을까요? 자, 부산에서는 롯데와 기아가 맞붙었습니다. 근데 롯데가 시범 경기 개막전부터 기아를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에도 사실 기아를 떨게 한 몇 안 되는 팀 중 하나가 또 롯데가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요. 첫날부터 굉장히 좀 호쾌하게 경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포인트들이 있겠지만요. 일단 롯데 같은 팀은 아무래도 이제 타격이 터져야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사는 느낌인데요. 첫 경기에서 그 안타 9개를 때려내면서 조금 신바람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나승엽 선수가 사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올해 롯데 되게 강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홈런을 시원하게 또 때려주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면에 기아에 좀 눈여겨볼 지점.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조상우 선수의 등판이었는데 첫 경기여서 그럴까요? 몸이 안 풀려서 그런 걸까요? 뭐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캠프에서 또 피칭이나 연습 경기 때 좀 구위가 안 올라온다는 평가였잖아요. 근데 그 이제 시범 경기 그 교경기 그 롯데 경기에서도 구위가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상우는 좀 이렇게 막 약간 이게 폼도 좀 우악스럽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좀 익스텐션도 길고 해갖고 막 그게 타자 입장에서는 막 무섭게 공이 날라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뭐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뭐 대외적인 멘트는 당연히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걱정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조금 우려되는. 우려되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일 롯데전에 등판해서 1이닝 2실점을 했는데 사실 뭐 이 결과보다 이 과정을 보면은 중계 화면에서도 이제 좀 느껴지듯이 좀 본인의 공을 아직까지는 좀 던지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좀 공이 좀 꽂히기보다는 조금 날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 아무래도 지금 또 이게 선수마다 이 컨디션이 끌어올리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첫 실전이고 기아 유니폼을 입고 나선 첫 경기에서 불운과 패전을 좀 떠안았다라는 부분은 이 조상우 선수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제 롯데 기아전 좀 보면서 그 한 가지 이제 기아가 모두가 뽑은 사실 그때 뭐 해설자분들 4분, 기자 4분이 모두가 뽑은 무조건 극강 1강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책이 여전히 좀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실책은 기아뿐만이 아니라 4개 구장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또 새 얼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호흡을 맞추는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주말만 하더라도 날씨가 좀 추운 편이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구장에서는 NC 대 키움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이 부분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었나요? 사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이제 외인 타자 2명을 기용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네. 단장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신인 궁금한데요. 야수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신인 지금 3루에서 경쟁하는 전태현, 여동욱 또 유격수 백업으로 나왔던 어준서 이런 선수에다가 2차전에 선발 나왔던 정현우 전체 1번이었잖아요. 정현우 선수. 이 선수는 신인 같지 않더라고요. 그게 4선발로 지금 내부에서는 내정돼 있는데 하다 보면 좀 땡겨지지 않을까. 네. 예, 순위가 4선발 이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선수. 어떻게 보면 키움이 올 시즌 1약처럼 이렇게 좀 분류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사실 키움 내부에서는 절대 꼴찌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또 다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 또 어떻게 보면 키움이 지난해에도 어쨌든 하위권에 있었지만 승률로 보자면은 과거에 비해서 좀 하위권 치고는 좀 괜찮은 승률이었잖아요. 그렇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주말에 있었던 경기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친 3월 10일 KBO 시범 경기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기아와 NC가 맞붙었는데 자, NC가 기아를 잡아냈습니다. 6대 3으로 경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LG와 롯데 대결, LG가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8대 2로 롯데를 꺾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가 드디어 2연패 끝에 SSG를 상대로 3대 1 승리를 가져왔고요. 두산이 3연승 8대 5 삼성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KT와 키움의 대결, KT도 역시 계속해서 흐름이 좋네요. 7대 4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경기 좀 눈여겨보신 지점 뭐가 있었나요? 저는 일단 3경기뿐이지만 기아가 아직 1승을 못했다는 부분도 조금 1승 1무 아니 1패 1무 1패였죠. 일단 네. 두 경기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직 경기를 좀 열심히 봤는데 이 선발로 나선 김진욱 선수의 페이스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4이닝 무실점이었고 굉장히 3자범퇴 그 이닝도 많았던 데다가 피안타가 하나, 사사구 하나 있었거든요. 확실히 조금 지난해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해설진도 굉장히 이제 투구 메커니즘이 많이 바뀌어서 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어떤 해설을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네. 단장님은 어떤 팀이나 결과 보셨어요? 다 돌아가면서 봤는데 저는 이제 그 LG 롯데 사직 경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김영호 선수 나왔거든요. 김영호 선수 나왔는데 1이닝은 이제 1이닝에 볼넷 2개 주고 그 무실점을 나갔는데 투아까지 잘 잡았어요. 근데 볼넷 2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 네, 근데 직구는 진짜 좋더라고요. 야, 직구는 이거 와. 근데 이게 희한하게 가운데 가지 않고 이게 코너로 가요. 이 코너 일부러 할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보더라인을 가듯이 네. 가는 공이라서 가운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직구는 진짜 탑 클래스입니다. 오, 그 정도인가요? 네. 그리고 그 기아 선발이 김태형 선수. 네. 이 선수도 1라운드 신인 투수잖아요. 이 선수는 조금 뭐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아직 구위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2이닝에 1실점이니까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고 처음에는 좀 흔들리는 듯 하다가 좀 잡더라고요. 이 선수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선발 투수 같습니다. 매번 여쭤보는 겁니다만 시범 경기가 본 시즌에 적용될 확률 몇 %라고 보세요?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데이터가 말을 그러니까요. 해주잖아요. 네. 사실 뭐 하나 롯데 시범 경기 성적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롯데가 기억합니다. 11번인가 1분했대요. 네. 롯데가 항상 좋았어요. 네. 롯데가 그러니까요. 비싸네. 딱 3월까지만 야구하는 걸로.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그 3월에 야구를 하면 컵대회 같이 축구에 그런 거 시범 경기를 하지 말고 네. 그냥 이렇게 좀 스폰서 붙여갖고 그것도 괜찮. 단판승부로 네. 짧게 토너먼트에서 농구나 배구처럼. 그런 거 하면 어떨까? 팬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막 샘솟으시는데요. 주말 동안 공부하셨나? 네, 야구 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